누군데 아는 척이세요? 저리 가시라고요. 포장마차 앞에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명문대생이었어요. 말순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날부터 20년. 말순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말수는 길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이 낡아서 구멍이 나 있었어요.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이 쑤셨습니다.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는데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쓰레기통 뒤를 봤어요.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말수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말수는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작게 속삭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어요. 빗자루를 챙기고 아기를 안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말수는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우유가 필요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가 없었어요. 말수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분유를 샀습니다. 젖병도 샀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세며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분유를 탔습니다. 물 온도를 확인했어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젖병을 입에 대주었어요. 아기는 우유를 빨았습니다. 작은 입으로 열심히 빨았어요. 말수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누가 넣어버렸든. 말수는 아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말순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어요.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청소 일을 했어요. 8시까지 거리를 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확인했어요. 9시에 다시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낮 2시까지 일했어요.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3시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포장 일을 했어요. 저녁 7시까지 박스를 접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8시에 분식집에 갔습니다. 설거지를 더 했어요.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말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 얼굴을 봤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말수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준호. 준수한 호랑이처럼 씩씩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준호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새 곳을 돌며 일했어요. 몸은 망가져 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준호가 부족하게 자라면 안 됐으니까요. 3살이 된 준호.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비쌌어요. 말수는 밤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2시였어요. 2시간 자고 다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7살 준호.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말수는 입학식에 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환했어요. 준호는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말수는 상장을 벽에 붙였습니다. 이웃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또 1등 했어요. 얼굴에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더 거칠어져 갔어요. 무릎은 더 아팠습니다. 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준호만 잘 자라면 됐으니까요. 준호 10살.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가 비쌌어요. 말수는 주말 일도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한계였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준호를 명문대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물. 말수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줬어요. 준호는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부엌에 서서 준호 방을 봤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공부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아프지만 행복했어요. 수능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합격했어요. 명문대였습니다. 말수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우리 준호, 해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입학식 날, 말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준호 정장을 다렸습니다. 구두를 닦았어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혼자 갈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갈 거야.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대학 정문 앞.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말수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어깨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말수는 손을 뻗어 털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 준호, 정말 대견하다.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들어가 봐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거라. 준호는 교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생활비 필요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준호는 금액을 말했어요. 말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마련할게.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후, 말수는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중고로 산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했습니다. 우동을 팔았어요. 국물을 우려내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들 밥값이라도 더 보태야지. 손님이 왔어요. 말수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편 대학에서 준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친구들. 민재가 말했어요. 야, 방학 때 유럽 가자. 내가 다 알아볼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럽, 갈 수 있을까? 주차장에서 선배 한 명이 외제차에서 내렸어요. 멋진 차였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주말, 동기 성훈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준호는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보였어요.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성훈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있다가요. 집안 도우미가 음료를 가져왔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성우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너도 와.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갈게.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성훈네 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집안 도우미.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좁게 느껴졌어요. 말수는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말순이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밥 먹었어?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먹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보다 통화가 짧아졌어요.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준호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야, 준호 부모님은 뭐 하셔? 준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 그냥 회사 다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준호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 말수는 도시락을 들고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공부한다고 했었어요. 도서관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목소리를 낮췄어요. 준호야, 엄마가 도시락 싸왔어. 도서관 앞인데. 준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오지 말라니까요.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쳐다봤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가 괜히. 말수는 도서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준호 생일날, 말수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어요. 상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문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7시, 8시.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밤 11시, 말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미역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국그릇을 봤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텁텁했어요.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바쁜가 보네. 혼자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매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멸치볶음,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 말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갓난아기 준호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준호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말순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밤, 말수는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앉자. 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친구 셋과 함께 왔어요. 말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도 말순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수는 작게 불렀어요.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친구들을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못 들은 척했어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안 들렸나 보다. 친구들이 메뉴판을 봤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동 4개요. 말수는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동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여기 와 있었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긴장해 보였어요. 우동이 다 끓었습니다. 말수는 쟁반에 담았어요.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갔습니다. 우동을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준호 앞에도 놓았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잘 먹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이 물었어요. 야, 아는 사람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순을 봤습니다. 목소리를 냉정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세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래, 엄마잖아. 말순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공포와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누군데 아는 척이세요? 말수는 멈춰섰어요. 준호는 말순을 밀쳤습니다. 발로. 말수는 비틀거렸어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리 가시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포장마차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돌아봤어요.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친구들을 봤어요. 가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포장마차 안. 말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말수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밤 2시, 말수는 포장마차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마쳤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어요. 집 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불이 꺼진 거실. 한가운데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언제 왔어? 그 순간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소리쳤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잖아. 말수는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날 입양했어요? 말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른 집 갔으면 나도 친구들처럼 살았을 거 아냐. 말순의 입술이 떨렸어요. 준호야, 그런 말이 어디. 아무 생각 없이 데려온 거잖아요. 준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 망친 거라고요. 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순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말순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밑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갓난아기 때, 돌잔치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새벽. 말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 생필품, 조용히 가방에 넣었어요. 책상 위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 하자. 몸 건강해라. 쪽지를 내려놓았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준호 방문을 봤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문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숙취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부엌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인연은 여기까지 하자. 몸 건강해라. 준호는 쪽지를 봤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구겼어요. 바닥에 던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야, 준호. 요즘 투자 한번 해볼래? 준호는 물었어요. 무슨 투자? 민재는 웃었습니다. 나 아는 형이 있는데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대. 준호는 망설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한 달이면 2천만 원 된대.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알았어. 해볼게. 준호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민재에게 건넸어요. 민재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2배로 돌려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어요. 민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민재를 봤습니다. 준호는 달려갔어요. 아, 민재. 민재는 돌아봤습니다. 친구 몇 명과 함께 있었어요.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내 돈은? 투자금은? 민재는 차갑게 웃었어요. 아, 그거 사기였어.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믿었어? 바보 아냐? 친구들이 웃었어요. 준호는 민재 옷깃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야. 민재는 준호를 밀쳤어요. 손 치워. 가난뱅이 주제에. 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재와 친구들은 가버렸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성훈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을 열어봤어요. 준호가 나가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대출금 독촉을 받았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어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등록금도 낼 수 없었어요. 집,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준호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돈도, 학교도. 준호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다시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울음소리가 빈집에 울렸어요.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월세 언제 줄 건가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요. 문을 닫고 갔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쪽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들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 하자. 몸 건강해라. 준호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엄마, 돌아와. 하지만 말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빈 컵라면 용기도 쌓여 있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수염도 자랐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밤,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방으로 갔어요. 쪽지를 찾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들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 하자. 몸 건강해라. 준호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인연은 여기까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썼을까?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쌌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포장마차. 준호는 엄마를 밀쳤었어요. 발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저리 가시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소리쳤었죠. 가난한 주제에 왜 날 입양했냐고. 내 인생 망쳤다고.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모든 게 내 탓이었어요. 친구들 눈치 보느라, 초라해 보일까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바보 같은 놈. 새벽.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말순이 새벽에 일어나던 모습, 준호에게 분유를 먹이던 모습, 학교에 데려다 주던 모습, 상을 받으면 자랑하던 모습.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었어요. 아파도 웃었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준호는 울었어요. 엄마. 며칠 후 준호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을 땄습니다. 마셨어요. 쓰고 아팠습니다. 계속 마셨어요. 취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밤, 준호는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취해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는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어요.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손님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포장마차를 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있을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용서해 달라고? 그럴 자격이 있나?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포장마차 입구 앞 멈춰 섰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순이 보였어요.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등만 보였지만 알 수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커튼을 젖혔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마차 안.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왔어? 준호는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순은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배고프지? 거기 앉아라.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동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면을 넣고 국물을 부었습니다. 계란을 올렸어요. 파를 썰어 얹었습니다. 그릇에 담았어요.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라. 준호는 우동을 받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뚝뚝 떨어졌어요. 우동 그릇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말순은 준호를 봤어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준호는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순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 옆에 앉았어요. 준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는 엄마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말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준호는 엄마를 봤어요. 다시 일어서는 건 마음이야.
말수는 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 엄만 고맙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다. 준호는 봉투를 받습니다. 받지 못했어요. 내가 일어설 때 쓰라고 모아둔 거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는 엄마한테 받을 자격 없어요. 말수는 봉투를 준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천천히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격은 태어날 때 받는 게 아니다. 준호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돌아올 때 생기는 거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넌 돌아왔으니 됐다. 준호는 봉투를 쥐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말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말순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조용히 지켜봤어요.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어요. 한참 후, 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동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이 또 났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말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우동을 다 먹었어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말수는 대답했어요. 응,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말수는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와줘서 고맙다. 준호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말순도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말수는 국물을 정리했습니다. 포장마차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말순의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이번엔 엄마를 지키겠다고. 말순도 아들을 봤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밤거리를 함께. 다음 날 저녁, 준호는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말순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말순은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준호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말순 옆에 섰습니다. 국물부터 끓이자. 말순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했어요. 말순이 육수를 우렸습니다. 준호는 파를 썰었어요. 계란을 삶았습니다. 면을 준비했어요. 포장마차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매일 포장마차를 도왔어요. 새벽에 장을 봤습니다. 재료를 준비했어요. 저녁엔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어요. 청소도 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봤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흐뭇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어요. 아줌마, 이 집 우동 정말 맛있어요. 아들이 도와주니까 더 좋네요. 말수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잘 도와줘요. 말순의 얼굴에 자랑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포장마차. 정성이 담긴 우동.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말수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와 함께였으니까요. 준호는 돈을 모았어요. 대출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꾸준히 갚았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엔 포장마차를 도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와 함께였으니까요. 손님 한 명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청년 열심히 사네요. 준호는 웃었어요. 네,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젊은 친구가. 준호는 말순을 봤어요. 말순도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벅찼어요. 장사가 끝난 밤이었어요. 준호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말순은 정리를 끝냈어요.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남은 우동을 끓였어요. 준호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말순은 받아들었어요.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우동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 응? 이번엔 엄마의 자랑이 될게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넌 이미 자랑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말수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엄마는 믿어. 준호는 엄마 손을 꽉 쥐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포장마차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손님들이 따뜻한 우동을 먹으러 왔어요. 준호는 우동을 끓였습니다. 말수는 서빙을 했어요. 준호는 복학도 했습니다. 낮엔 학교에 갔어요. 저녁엔 포장마차를 도왔습니다.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말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도 장사가 끝났어요.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우동을 나눠 먹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준호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준호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우동을 먹으며 웃었어요. 포장마차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돌아오면 되는 거였구나. 말순도 생각했어요. 인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거였어.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 따뜻한 불빛 아래 우동을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포장마차는 따뜻했어요. 두 사람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